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가장 뜨거웠던 이야기 한번 해볼 텐데요.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요. 이렇게 다들 의외라고 보셨어요? 엥 그랬죠. 엥 그러셨어요? 정말? 네? 정말? 이렇게 와, 생각했어요. 뭐 이랬죠. 뭐 저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서영주 부대변인은 지난 방송에서 네. 뭐 아직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눈여겨봐야 된다. 느낌이 느낌이 왔나 의원을 봐. 지난주에 뭐 이렇게 취재를 비밀리에 하신 게 있었어요? 아니 일단은 뭐 몇 개 처음엔 취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구도를 좀 분석을 했죠. 분석 결과. 네, 구도 분석 결과 이게 추미애 그 당선인에게 몰표가 가는 구도는 아니구나. 오. 그러니까 좀 짧게 얘기하면은 결국에는 22대 당선자들이 이재명 지키기를 실행했다.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추미애 당선인을 떨어뜨렸다.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언론에서는 이 결과가 이재명의 일극주의에 대한 뭐 반란 뭐 이런 어떤 민주당 내 민주주의가 작동했다. 뭐 작동했다. 이런 저는 그렇게 있던데요. 안 보는 게 물론 민주주의는 작동했죠. 근데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봤을 때는 추미애 당선인이요.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이 과도에서 좋은 어떤 그런 득보다는 실이 많은 인물이에요. 저는 그런 선택을 했을 거라고. 오히려 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저는 그런 최선의 투표 결과라고 결과였다. 다른 분석 있습니까? 저는 대략 한 4가지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많아요. 추미애 이유가 당선인에 대한 반감, 네. 비호감, 그리고 그리고 추미애 당선인이 튀는 행동들을 많이 하니까 과연 우리 민주당과 호흡을 맞춰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한 열흘 동안 각종 언론에서 민주당 이래선 안 돼요. 이렇게 국회의장을 선출하면 안 돼요. 후보를 선출하면 안 됩니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한 의원들의 당선인들의 부담감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우원식 의원의 인간관계, 또 당에서 을지로위원회 등 여러 가지 활동한 것에 대해서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좀 평가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세 번째는 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저의 기운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2주 전에 만났죠, 우원식 네, 의원. 2주 전에 MBC 방송 끝나고 대기실에서 한 5분 정도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이팅 하시고 열심히 하시라. 당선될 거다. 이렇게 기운을 팍팍 넣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그 원인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는데 최소 2번 이상을 보는데 저는 왜 로또도 안 되고 되는데 방송 출연 지금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내 길을 분산됐나 봐요. 뺏어서 지금 다른 분들에게 분산됐나 주는 거 봐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역시 네. 맥 연구소의 서영주 맥을 잘 소장님이 짚고 맥을 잘 계시죠. 짚는다. 그렇습니다. 거의 일타강사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원래 초반에는 추미애 당선자가 되긴 힘들 거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이렇게 호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의원들이 뽑는 건데 그렇게 봤는데 나중에 교통 정리가 되면서 그럼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교통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통 정리를 하려고 시도했지만 경찰이 수신호를 했지만 차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는 앞서 이제 서영주 소장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지층에서 반발이 크지만 이번 일에 대해서 그냥 22대 국회, 21대에 되면 더 좋지만 22대 국회의 첫 번째 가장 큰 숙제인 최상병 특검 대통령이 거의 99% 거부권을 행사해서 돌아왔을 때 국회의장으로서 누가 더 이거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느냐. 저는 뭐 지금도 둘 다 약간 어렵다고 보지만 이제 가능성이 뭐 7, 80%가 되는 게 아니라 20, 30%의 낮은 수준이라고 보지만 두 분 중에 누가 더 그래도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게 보느냐.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서 우원식 의원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당선자의 가장 큰 특징은 예측 불가능성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되게 중요한 작업이나 전략을 할 때는 상당히 불리하죠. 예측이 불가니까. 그러니까 22대 국회에 기다리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에는 그래도 우원식 후보가 조금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게 뭐 승패 요 결과도 놀라웠지만 뭐 한간의 표차도 좀 공개가 됐잖아요. 압도적인 표차로 추 전 장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을 또 요 표차에서 어긋나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분석은 좀 없습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총장,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의총장 앞에 보통 이제 후보들이 나와가지고 잘 부탁합니다. 한 표 주세요. 막 이러는데 이번엔 대단히 이례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추미애 후보 옆에 서가지고 먼저 의원들이 오면 인사하고 추미애 당선인에게 악수를 이렇게 건네주는 형식의
일방적인 선거 운동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선관위한테 제지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옆에 우원식 후보는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개면적인 웃음 이렇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또 의원들의 반감도 오히려 있지 반발심이 않았을까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이런 것 같아요.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애국 보수의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등 공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보수파에서. 예. 그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아 이것도 윤석열 정권 도와주는 거 아니야? 저렇게 일방적으로 중립 안 지키면서 막 국회를 운영하다 보면 국민의 또 반감이 생기고 그럼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더 이익을 주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표 차이가 상당히 적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그래서 추 전 장관이 안 된 게 좋아요, 싫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야 다행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 딱 보면 그림이 몹시 대립각이 불편한 딱 그림이잖아요. 나오니까요. 특히 예, 여권에서 보기에.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 한번 나오시기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그 추미애 의장이 앉아 있는 단상에 그림이요? 그 아래에서 뭔가 시정연설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그렇기도 하고 뭐 그 국가 행사 같은데 의전서열 2위니까 뭐 네. 대통령 항상 옆에 있어야 되는. 그래서 아유 그래도 다행이다. 그리고 추미애 의장이 되시면 막 국회 입법 독주 막 이런 거 엄청나게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불길한 예감 이런 것 때문에 안도를 했다가 바로 돌아서서는 저는 윤상현 의원 같은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추미애 네. 당선인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을 선택한 민주당이 무섭다. 약간 이렇게 민주당이 좀 SNS에 정신을 차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런데요. 그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추미애 낙선, 우원식 당선 이걸 보면서 딱 느낀 게 이거 평소에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당내 선거잖아요. 어쨌든 뭐 국회의장이든 뭐든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은 그 평소에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느냐 또 선거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일 수가 있어요. 당내 선거는 유권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그 의원들 마음이 또 많이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신 거룩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당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거룩한 이유 이외에도 이 추미애 그 의원의 득표력이 우원식 의원에 비해서 훨씬 뭐 호감도 차이도 있을 거고요. 뭐 그랬던. 그러니까 이제 표를 보면 초선이 71. 잠시만요. 광고. 말씀하실 내용이 아무래도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지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이 네. 얘기는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부에서는 추미애 후보가 왜 안 되고 우원식 후보가 됐을까 이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서영주 부대변인이 뭐 하실 말씀 있었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이제 표차가 뭐 지금 알려진 거예요. 89대 80은 그게 정확한 건 아니고요. 뭐 더 큰 표차로 이겼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구성을 보면은 초선 71명, 그다음 재선급이 43명, 그 재선 이상급이 57명입니다. 그러면 따지고 봤을 때 보통 언론들은 가볍게 좀 편하게 하려고 초선들은 71표인데 재선 이상급이 뭐 우원식이가 반란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뭐냐면 아니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이나 뭐 서영교 뭐 최고위원이나 거기 다 추미애 의원 그렇겠죠. 거의 뭐 공개 지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룹들이 있고 조정식 그 의원 자체도 단일화를 했잖아요. 뭐 조정식 의원 표가 재선급 이상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따졌을 때는 72명의 초선에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72명의 초선들은 누구냐? 이재명 대표의 새로운 뉴페이스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 흔들렸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번 표에 그러면 잠깐만 네. 그 말씀은 이재명 대표가 이중 플레이를 했다라고 그건-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는 아니고 이제 그 의원들 그래서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라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렇게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2명의 초선들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판단을 한 거예요. 추미애 당선자를 뽑았을 때 우리 이재명 대표의 다음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까? 네. 그러면서 초선들이 많이 흔들려서
우원식 의원한테 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명분도 챙기고 실리도 챙겼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들이 지금 확 탈당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본인들이 지지하는 사람 추미애 당선자가 안 됐다고 해서 하는 것들이 강성 지지층 특히 추미애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의 어떤 논리는 맞지 않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를 위한다면 그러면 안 근데 돼요. 아까 광고 나갔을 때 해주셨던 얘기가 예?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나중에 이제 하시죠. 방송 버전으로 방송 지금 버전으로 순화해서 이제 이렇게 재료화 하신 걸로. 해야죠. 네. 근데 그러니까 이중 플레이라고 하기에는 네. 뭐가 있냐면 이중 플레이가 있으면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 같긴 하지만 만약 이중 플레이를 전제를 한다면 그런데 이 이중 플레이라는 말은 사실은 명심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당선자가 국회의장이 되는 걸 깨림칙하게 생각했을 것이다라는 게 전제로 네. 이중 플레이라면 근데 우원식 의원이 됐을 때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 더 가까웠던 사람들의 반응, 정말로 됐어? 뭐 이런 느낌을 보면 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없이 그런 그 의원들의 어떤 집단 지성이 모여져가고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짜여진 판은 아니다. 네, 짜여진 판이라기보다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는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사실은 됐다. 그렇죠. 다만 외부적으로 명심이 170명을 리더십 다 짜여진 판으로 데려가기는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죠. 이 전체 네. 분위기만 살짝 그렇게 짚어줘도 따라갈 수가 있는 예. 거니까. 근데 추 전 장관의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단점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 이런 분석인데 같은 회기 때 이제 진 전 장관께서 계셨잖아요. 아 맞아요. 18대 때인가 그때 저기 환경노동위원장 뭐 제가 거기 위원회 소속이 아니라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을 그 그대로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이때 아마 그 차명진 의원이 이쪽 당의 간사였던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이거를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저기 정견 발표하는 그 석상에서 이 대목들에 대한 그러니까 과거에 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던가 그거 몇 가지를 엮어가지고 사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의원 당선인들. 그러니까 몰랐던 의원 당선인들도 또 알게 되는 그런 오히려. 환노위원장 시절 뭐 이런 것. 또 작동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루두루 여러 가지로 이 추미애 의원이 이 민주당 의원들한테 호감도라든지 그런 게 신뢰랄까 이런 게 썩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득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우원식 의원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 하면서 네, 오래 같이 했죠. 활동했던 의원들하고도 굉장히 그 좋은 인상을 남겼고 뭐 두루두루 그런 이유들이 그러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득표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보태도 될까요? 예, 네. 보태세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추미애 당선자에게 그 국회의장이 당선될 수 있는 비급을 몇 차례 방송에서 알려줬어요. 네. 국회의장이 개인적으로 된다면 알려주시지, 국회의장이 된다면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셔라. 대선 불출마 하겠다. 이걸 하면 무조건 당선이 된다. 라는 것이었는데 그거 절대 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강성 당원들이 추미애 당선자에게 적극적으로 무조건 어이추를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 당내 의원들은 굉장히 우려를 갖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정말 이 강성 당원들이 위하는 건지 아닌지 이 판단을 당선자들이 한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도 이 우원식 의원의 당선 이후에 이랬어요. 당선자들의 결정이 당심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안에서 강성 당원들끼리 분화가 됐습니다. 지금도 보면. 그래서 그걸 우려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반영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